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73페이지 펴놓으시고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취득의 개념, 취득이 뭔지 아까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취득의 유형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 유형을 보시면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요,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요, 사실상 취득 유형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승계 취득은 또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 유형이 원시 취득은 우리가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맨 땅에 건물 지으면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토지 매립간척,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이랬을 때도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등등 쭉 있습니다. 근데 또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무상 취득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이게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이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유상 취득 금융은 대표적으로 매매요.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매매, 교환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데요. 그래서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같이 맞바꾼다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한테 주고 을의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으로부터 A 건물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이제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취득세는 사실은 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있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이 취득 원인을 불문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그래서 유상 취득했든 무상 취득했든, 자, 그 다음에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시든 승계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자, 근데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모든 취득을 말해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한.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 차량이라든가 차량, 기기 장비, 자, 항공기 조립 제작합니다. 차량이나 그 다음에 기계 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박을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현대 미포조선에서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차량계 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은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원시 취득은 과세를 하지 않고 요거 승계 취득만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었어요.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 바로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죠? 근데 이미 보니까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또 이런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예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토지 지목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밭이었을 때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그런데
밭의 소유자가 갑인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소유자 갑이에요. 이 대라는 것을 갑이 원시 취득하거나 매립간척으로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가격이 5억이 됐다. 이런 경우에 자, 지목 변경으로 이렇게 토지 가치가 증가잖아요.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 어떻든 간에 이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4억 만큼 증가했어요.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선박이요. 여기는 항공기 없습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요. 이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한다는 건데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몰라도 대충 이런 거예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엔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럼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엔진 교체, 적재력량 변경, 뭐 선박 같으면 승선이나 많이 탈 수 있도록 배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등등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류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이 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것도요. 그래서 차량기 장비 선박입니다. 여기는 항공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건축물을요. 건축물을 자,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합니다. 자, 건축물 개수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분을 역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래서 간주 취득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는 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과점주술한 자가 있어요. 과점주술한 자가 있는데 어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대상 물건, 부동산 등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만약에 60%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60%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율이 전체에서요. 그렇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아니에요. 50% 초과 보유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오늘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 유형입니다. 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이런 유형들. 자, 다만 차기항손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들. 또 아까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자,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등등등.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승기 취득할 때 있잖아요. 그때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그때 취득세 내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 없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용 소개해드렸고 교재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2절 취득의 의의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요. 취득의 개념을 보니까요. 양가로 1번 취득이란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또 밑줄입니다. 원시 취득. 가로원에 보니까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무슨 얘기냐? 새로 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할 때 여기 원시 취득이지. 수용의 경우에는 여러분요. 수용은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도 이제 그런 개념들 배우는데 수용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권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취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해 취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매립관 측에서 토지를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하고, 하여튼 원시 취득, 계속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했죠. 아까 그랬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양가로 2번이요. 근데 취득세는요, 이런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축, 개수, 차량 개장비, 선박 등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지방세법상 간주, 봐가지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질주의 한번 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에 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말한다. 넘어가시면, 즉 취득세는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등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해서 과세하는 실질주의, 사실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 유형은 제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 사실상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눠지는 거 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내려오셔서 사실상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이요. 먼저 유상승계 취득, 매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교환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에. 자, 이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가 과세할 수 있다 밑줄이요. 나중에 양도세에서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법인의 현물출자 이런 것들 제목만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이요. 하여튼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시 취득 유형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건데, 다만 양가로 3번에 차량 등의 제조 그래가지고요. 차량 개장비 항공기, 또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죠, 여러분들?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밑줄이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76페이지 간주 취득령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봅니다. 먼저요, 76페이지입니다.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쭉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취득한 걸 본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내려와서 2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데,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초과해야지. 다만 또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차기요. 여러분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건데, 과점주주들은 있잖아요. 요거. 자,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왜 과세하냐면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건데, 근데 법인 설립 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비상장 법인 하나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안 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 처음에 비상장 법인 설립할 때 가끔씩 지난번에 손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그래서 그냥 일단 다 그냥 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손 드신 분 계시고, 일단 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뭔가 분위기를 아니까 그냥 일단 손 들고 보는데, 실제로 만약에 살 거냐 그러면 대부분 이리저리 빼겠죠. 그래서 하여튼 설립 시에
누가 사요? 비상장보험 주식을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비상장보험이 설립할 때는 주주 1인 것 같고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비상장보험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소유분산을 촉구하고 그러기 독과점 억제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건데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설립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주주로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A라는 비상장법인이 있어요. A라는 비상장법인이 있는데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주식이 30%, 을 40%, 그 다음에 병주주 30%입니다. 과점주가 있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즉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식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70%. 갑과 을은 그럼 과점주주죠?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과 을은요 연대 납세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납세무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설립시 납세무 없다는 건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개수요. 자, 건축법성에 따른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수원을 포함한 건축물 개수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미술자기요. 그래서 자, 과점주의 주식도 간주취득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주취득의 경우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받고 77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인데요. 납세 의무자를 보기 전에 잠깐 취득세 과세 대상을 먼저 한번 배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뒤에 가면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잠깐 과세 대상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자, 한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취득세 대상은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을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취득세 과세 대상, 또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대상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비교해야 되는데 특히 취득세 과세 대상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과세 대상과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먼저 딱 틀을 잡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근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중경기업에서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요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 제가 김해공항을 간다고 이렇게 강의를 막 했는데 이쪽 친정이 포항 이쪽에 있는 어떤 수도권에 사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오더니요. 쌤, 저희 동 친정에 포항공항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한참 또 강의했더니 어떤 또 수도권에 이쪽 출신인 분이 오더니 쌤, 저희 동네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자, 김해공항으로 가든 하여튼 포항공항을 가든 공항 갔다가 여기서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합니다. 그리고 맨날 바다 보고 수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소개해드렸죠? 네? 소개 안 했어요, 제가?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에 보면은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보면은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막 이런 식구도 나오고요. 제가 이 식구 중에 일부를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카톡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적이 있어요.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점점점 이렇게 해놨더니 있죠. 제 카톡 대문에다가 그랬더니 그 카톡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동창들이 갑자기 뭐 카톡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강시니까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뭐 별일 없냐? 잘 지내지? 막 이런 안부 문자가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야 그래 반갑다 하면서 넌 어떻게 지내냐 막 하다가 계속 답톡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완전히 지금 방파제에 걸터 앉아가지고 깡소주 마시면서 지금 고독하게 지금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뭐가 잘못돼가지고 있는 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그걸 지워버렸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사람도 맨날 바보다 보면서 그렇게 소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양간한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업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어요. 그래서 고기 잡았는데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위험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을까 해서 양식어권을 또 샀어요. 그래서 양식어권 취득해가지고 양식업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요. 강원도 정선 가면 강원랜드가 있죠.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지난 순환에 그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 에피소드 얘기 안 해드렸나요? 네? 제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인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는 처음 강원도 정선과 알게 된 제가 인연은 어떤 거냐면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고시공부하던 시절에 공부하다가 있죠. 어느 날 밤에 활자가 있죠. 우수 쏟아져요. 그럼 활자가 쏟아지면은 그냥 미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책도 없고 그냥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있죠. 강릉행 열차 끊어가지고 그냥 받아보려고 그냥 가서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하루는 강릉행 열차에서 끊어가지고 청량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열차 바로 같이 이제 이렇게 의자를 돌려가지고 우연히 놓여져 있어 마주 앞에 있는 어떤 애를 알게 되는데 그 가다가 그 애랑 그냥 우연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죽이 맞아가지고 걔가 서울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집이 고한읍이래요. 그래서 그 강원에 생기기 전에 고한읍이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따라서 고한읍 제가 막 자기가 그 고한에 대해서 막 그 사북고한 태백의 그 탄광촌의 어떤 그런 애완이나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것들 막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딱 저기 해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내려가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그 친구랑 밤새 술 먹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 얼굴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들려줬던 얘기가 생각나요. 자기들은 초등학교 때 있죠. 탄광촌 애들은 초등학교 때 초등 때 미술 시간에 시냇물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칠했대요. 그래서 그 앞에 흐르는 물이 검정색이니까 그래서 검정색으로 칠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랬냐 해가지고 수강생분들한테 예전에 한참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출신인 분들이 세 분이 수강생분 세 분 만났었는데 실제로 자기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생각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강릉으로 갔던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이 사북고한 태백의 거무죽죽한 산들을 갑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타는 있죠.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있죠. 회원권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 폐광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광어권 취득해서 있죠.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수목에 집단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인데 이런 스토리로 외우시는 건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 저를 따라 나오면서 조그만 목소리 교수님 그 아까 그 저 수업 시간에 좀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그 저기 밤새 그 여인숙에서 같이 있었던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별 쓸데없는 거 이걸 기억해야지. 그걸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노코멘트 내가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이 스토리를 압축합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뭐 샀어요?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폐광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한다.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입니다. 그래서 회원권은 이렇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5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아니에요. 기계 장비고 건설 중장비 같은 기계 장비고 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의 집단 대상이고요. 우리가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그 다음에 양식업권, 그 다음에 광어권 3가지가 권리 중에서 또 대상입니다. 회원권 빼놓고는 얘네들. 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량은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선박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즉 승용차에 자동차 하나지 않고 오토바이나 케이블카나 기차나 다 포함합니다. 차량. 그 다음에 항공기, 하늘을 떠다니는, 하늘 날아다니는 거, 떠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면 다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비행기, 비행선, 뭐 활공기 등등. 자, 토지 건축물은 좀 더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일단 제목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목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84페이지 제4절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이고요. 그 표를 보니까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또 각종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당연히 대상인데, 양가로 1번 토지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밑줄입니다. 그 밖에 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실질과 선실상, 당연하죠, 여러분들? 사실상 토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본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부상 등재 또는 등록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 해당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런 건 줄긋고 외울 게 아니라 실질과 선칙상 현황부가 원칙, 당연한 거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이요.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보세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밑줄이요. 무허가 건축물 또는 미등기 건축물도 포함한다. 이거 밑줄이긴 한데 당연한 얘기죠. 실질과 선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서 우리가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건물. 근데 85페이지 보세요. 건축물의 범위에는 양가로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가지고 레저 시설이요. 등등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개념 플러스에 시설 및 시설물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 레저 시설 밑줄이고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자, 풀장, 스케이트장, 수영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여기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19 취득세 대상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19타석의 골프 연습장 대상이 아니겠죠? 요거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세에서 절 보세요. 레저 시설 나왔어요? 그럼 바로 골프 연습장 떠올리고, 골프 연습장 나와요? 그러면 레저 시설 떠올리고,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아셨죠? 반사적으로 같이 떠올립니다.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다. 그 외 시설물은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죠.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내려와서 하단에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종류 보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밑줄이요. 여러분 이 자체로는 승강기 이거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얘네들은 지금 열거되어 있는 얘네들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건데,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라든가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나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만 생각했더니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이나 등등등,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도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86페이지 넘어갑니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은 다 제목만 아시면 돼요. 차량기,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것들. 다만 아까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기수 갈 때만 과세합니다.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거 제목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87페이지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들 대상인데, 그 광업권에서 양가로 2번을 한번 보세요. 한편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광업권의 원시 취득과 광산용에 사용해서 취득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면제하는, 하여튼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있죠. 광업권이나 어업권, 양식권 같은 것들은 처음에 관계당국에 허가서 서류 제출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자,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토리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권이나 양식권이나 이런 것들을 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면제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권, 이런 골프, 콘도,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같은 거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보니까 실력 체크 문제가 나오는데요. 취득세 과세상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이요. 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죠. 농지 당연히 토지 대상이고, 건축물 증축, 개축이나 개수로, 이건 조금 불완전한 지문인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지목 변경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가액의 증가란 말이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매매에 의한 특허권의 취득. 그런데 특허권 대상입니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 중에서는 자, 어업권, 양식어권, 광어권 이런 게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은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제5절 비과세인데 최근에 기출문제 표시를 보다시피 독립화 문제나 종합 문제 속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별 표시 2개 합니다. 3개 뭐 해도 무방해요. 독립화 문제로는 별표 2개지만 종합 문제로 따지면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중요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하지 않느냐 이건데, 비과세는 일단 한번 그럼 바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원래는 취득세를 다 보고 보면 더 좋은데 일단 한번 바로 그냥 이번 순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스트레칭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장님도 뽑았어요, 여러분들? 어우, 잘했어요. 잘해서. 반장? 반장님도 뽑고 잘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지. 자, 88페이지 한번 봅니다. 제5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에서 아예 제외하고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요. 비과세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이 아예 법에 규정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1번 국가, 지자체 등의 취득.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의 취득인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만 형광펜을 줄 거는 아니죠.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를 의지되는 법인은 제.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가지자체지, 원래는 법인인데 국가지자체로 의지하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직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가 낸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죠.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뭐 문화원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취득해요. 건물을 취득해요. 거기다 대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내?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기관 취득을 비과세죠?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해주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89페이지 봅니다. 2번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밑줄입니다. 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 여기까지 밑줄이고 그 아랫줄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밑줄이고 그 아랫줄 끝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제가 부동산 주택에서 광명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뭐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뭐 여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하는데 거기다 대고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자치 것이 될 건데. 자,
당연히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1번이요.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기부 찬합하겠다고 하고서 그럼 약속 안 지키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해야 되겠죠? 나중에 세금을 추징합니다. 2번이요. 2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 순수하게 요거 순수하게 또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광명시에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3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아서 그 건물을 지어놓고서 지들이 30년을 무상 사용한대요. 그럼 당연히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세하는 거고, 비과세한 들은 틀립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인데요. 자, 한번 봅니다. 신탁이요.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따가 납세무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분형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세를 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요거 제외한다는 말은 과세입니다. 밑줄 짝이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2번 최근에 나왔는데 어떤 건지 제가 이따가 금방 납세무자 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소개해 드릴게요. 왜 제가 비과세를 먼저 봤냐면 원래 납세무자를 먼저 봐야 되는데 납세무자를 쭉 통째로 보기에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제가 일단 비과세를 보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로 갈 거예요. 시간이 좀 원래는 납세무자를 과세상 보고 납세무자를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납세무자가 어설프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또 보고 그러기 뭐해가지고 일부러 비과세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납세무자를 볼 거예요. 그 납세무자 할 때 또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하느냐. 아까 취득의 개념, 유형 소개하면서 취득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박스 안에 보세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2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이 위탁자 믿고 맡겨다 돌받은 것뿐이잖아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3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뭐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따가 납세문제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물론 89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따가 납세무자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는 쭉 밑줄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갑니다. 근데 민주국가에선 전쟁 났다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러면 국가로 갔던 거 다시 환매권 행사해서 나한테 옵니다. 이거 내 의지로 거래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했던 거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밑줄입니다. 사실성재산 제외인데 기본적으로는 안 배워서 사실성재산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일단 넘어가면 나중에 세율에서 배워요.
지방세에서 중과세하는 사실상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시행장, 공사행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근데 임시건축물이라도 이게 고급 확장 같은 사실상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하여튼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매출. 다만 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율 하면서 또 좀 더 정교하게 이걸 정리해 드릴 건데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뭐하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인데요. 나중에 임시건축물 취득은 따로 정리를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예요.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특례세율로 과세를 해요. 이제 나중에 세율할 때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서 임시응행장 등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시면 되고 5번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인데요. 밑줄이요. 가로가 중요해요. 가로도. 자,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에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야. 그래서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하는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이게 사실은 9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가액은 중요하지 않고 대수선 제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하여튼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고요. 6번은 당연한 거예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차량의 취득이요. 상속 개시 이전에요.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91페이지 실력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요. 자, 대수선 제외하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이거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금방 봤는데 우리가 그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과세입니다. 1번 정답이죠? 그래서 답이 쉬웠습니다. 30회 때 1번 비과세고요. 2번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 부과되겠죠? 유상취득으로서. 3번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어요.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증여받았을 때 당연히 취득세 부과되고요.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된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건 유상취득의 경우로서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입니다. 이것도 아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따가 나오는 납세무자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1101동 1104호를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101동 1104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1104호는 누가 납세문제예요? 갑 조합원. 그래서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1번이 비과세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대수선 제외. 자, 당연히 이거 강조했던 거라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사항,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취득의 유형, 그 다음에 또 취득이 뭔지 취득의 유형, 그 다음에 과세상, 비과세까지 봤고요. 다시 좀 앞으로 갈게요. 납세무자를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77페이지. 그렇죠, 여러분? 77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의 별표 3개 합니다. 올해는 납세무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별표 3개 놓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